네, 안녕하세요. 315 프로젝트의 제리스입니다. 오늘은 정거근과 견갑골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정거근이 어떤 거고 견갑골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거근이라고 한다면 가슴 밑에 있는 이 갈비뼈 부분에 있는 앞톱니근을 이제 정거근이라고 하는데, 이 정거근은 만약에 약화가 돼 있을 경우에 견갑골 자체가 돌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되게 좁아진다던가 그런 현상을 좀 보일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 라인을 따라서 견갑골에 있는 부분을 내 손가락이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안정성이 확보가 그래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견갑골 자체가 정거근이 만약에 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되게 좁아진다던가 아니면 돌출이 된다던가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거근을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라고 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푸시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푸시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푸시업을 하시면 되는데, 푸시업을 안 되시는 부분은 대부분이실 거예요. 정거근이 만약에 약화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좀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 정거근 강화 훈련, 이제 안정성 강화 훈련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폼롤러를 먼저 수직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딱 정확하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그대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중립 상태를 유지를 시켜준 상태에서 몸을 이제 정거근을 좀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훈련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꼬리뼈부터 이제 머리까지 정확히 일직선으로 딱 세워주시고, 허리, 목 전체적으로 일직선으로 중립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을 앞으로 좀 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쭉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모아줬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모아줬다가, 이 동작을 해주시는데, 이때 견갑골 자체가 벌려졌다가 모아줬다가 벌려줬다가 모아줬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볼게요.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쭉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게 만약에 정거근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견갑골 자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들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 동작을 10회만 한번 해볼게요. 쭉 정거근 밀어줬다가 다시 당겨줬다가 다시 정거근을 밀어줬다가 당겨줬다가. 이제 견갑골을 정확히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모아주고. 견갑골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훈련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그러면은 바로 2단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1단계에서 견갑골 자체를 후인시키면서 전인과 후인을 시키는 연습을 정확하게 느끼고 몸의 신체에서 움직임을 느끼셨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2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폼롤러를 일직선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세를 푸시업 자세로 딱 만들어 주시고, 이 기본 자세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턱 자체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게 아니라 턱도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목 자체가 거북목 상태나 일자목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몸 자체를 교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2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단계 자세를 딱 잡아주신 상태에서 턱을 당겨 주시고 유지해 주신 상태로 정거근 자체를 수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쭉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자세를 만들어졌을 때 10초간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쭉 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쭉 밀어주시면서 턱톡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지금 저는 2회 정도를 했는데 횟수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를 딱 해주시고 3세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근육에 정확하게 견갑골 자체가 전인과 후인을 정확하게 느끼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지 몸에 있는 척추 정렬, 그리고 거북목, 그리고 견갑골 자체가 앞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듯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세요. 네, 2단계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2단계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번 방법은 선택적으로 정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척추측만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몸의 밸런스가 좀 무너진다던가 그런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수직으로 놓으신 상태로 똑같이 푸시업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정거근 자체를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일직선을 잡아주시고, 내가 만약에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강화되어 있는,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정거근과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훈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딱 일직선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한쪽 팔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쭉. 그러면은 이쪽 팔을 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정거근은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준다던가, 척추가 밸런스가 무너지신 분들은 근육을 밸런스를 잡아줘가지고 척추를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몸 자체를 일직선으로 딱 이제 푸시업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 한쪽씩 트레이닝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 팔을 들어주시고 5초씩 세워주시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을 10회씩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볼게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만 해주셔도 확실히 척추측만증이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견갑골 자체가 좀 삐뚤어졌다던가 몸의 밸런스가 안 맞으신 분들은 이 자세도 약간씩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3세트를 해주시는 거고, 한 동작당 5초씩 버텨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3단계고요. 이제부터 4단계로 넘어갈 텐데, 4단계는 흔히들 많이들 알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4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3단계까지 훈련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4단계로 들어갈 텐데요. 4단계 우리가 정거근을 훈련하기 위해서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푸시업 플러스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푸시업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세를 잡았을 때 폼롤러의 자세를 딱 잡아주시고, 일직선으로 이제 푸시업 자세를 이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릎을 끌어주신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4단계인데, 푸시업 플러스를 들어갈 때 딱 가슴을 밀어주시고 그냥 푸시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정거근까지 수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딱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푸시업만 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흉근과 삼두근밖에 훈련이 될 수가 없는데, 푸시업 플러스를 같이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거근까지 활성화를 확실하게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견갑골의 움직임 또한 확실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푸시업 플러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주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견갑골 모아주시고 그리고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밀어줄 때 정거근까지 확실히 수축을 시켜주는 거죠. 이 동작을 다시 올라오시면서 정근까지 수축.
이 동작 또한 10회에서 12회 정도, 10회 정도 해주시는 게 확실히 좋고요. 이 동작을 하실 때도 1세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세트까지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전거근까지 움직여주기 위해서 이제 푸시업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까지 진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4단계까지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제 5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4단계까지 전거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동작, 정말 난이도 최상급 동작인 푸시업 플러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푸시업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슴뿐만 아니라 이제 삼두근까지 훈련을 시켜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진짜로 말 그대로 전거근까지 훈련이 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하실 때 내가 전거근이 다친 사슬, 이 다친 사슬인 전거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몸에 대해서 밸런스가 확실히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푸시업 플러스를 많이 하셔서 몸을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인 푸시업 플러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폼롤러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몸을 일직선으로 펴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왔다가 밀어주시는데 이 자세에서 전거근까지 밀어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쭉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신 상태에서 전거근까지 쭉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와 주신 상태에서 전거근까지. 네, 이 상태로 훈련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 전거근을 확실하게 내 몸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폼롤러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전거근이라는 운동은 어깨 운동을 하시면서도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면서도 전거근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몸이 삐뚤어져 밸런스가 안 맞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프리웨이트나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전거근 상태를 다친 사슬인 이 전거근을 활성화만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운동을 통해서도 전거근을 강화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푸시업을 하셨을 때 내가 전거근을 그냥 강화를 시켜주는 것보다 푸시업 플러스를 하심으로써 내가 전거근을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왕이면은 푸시업보다는 푸시업 플러스를 하시면서 내 몸에 있는 밸런스를 맞춰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내가 이 동작들을 푸시업 플러스라는 동작을 안 된다라고 한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보시고 운동을 해보셔도 확실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여러분의 건강 트레이너 젤이었고요. 3일 프로젝트 운동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계속 몸을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적으로 들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만 여러분의 건강 트레이너 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